안녕하세요. 리테라 에듀입니다. 자, 오늘은 학생부 교과전형 입시 결과 비교 그 네 번째 편으로 자연계열 쪽이죠. 생명계열 관련된 입시 결과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선 이제 세 차례에 걸친 영상에서 인문 쪽 관련 학과들 두 개 정도를 선정해서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교들 입시 결과를 좀 비교를 했었고요. 자연계열 쪽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제 화학계열 관련된 이제 학과별 입시 결과를 좀 비교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자연 쪽에서는 사실 이제 두 번째죠. 그래서 생명계열 쪽으로 이제 학과별 입시 결과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생명계열 같은 경우나 화학계열 같은 경우 모두 다 이제 입시 결과가 상대적으로 좀 높은 그런 학과들인데, 특히 이제 생명계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이 교과 전형 입시 결과를 비교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의 비중도 상당히 좀 높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 모두 이 생명계열 관련된 학과들은 대체적으로 좀 입시 결과가 상당히 이제 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게 좀 특징인데, 제가 봤을 때 교과 전형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 이 두 개 전형 같은 학과를 대상으로 해서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입시 결과를 비교해 보면 거의 뭐 제가 볼 때 편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쪽이 바로 또 생명 계열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심지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단순히 교과 전형에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쪽도 많이 이제 두드리고 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과연 이제 생명계열 쪽 학과 입시 결과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들 한번 좀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이제 그 제시되어 있는 자료는 대교역에 공개되어 있는 기준 자료, 즉 70% 컷을 기준 자료를 삼아서 대기업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관련 내용들을 좀 비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점은 제가 이제 그 다른 대학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입시 결과가 좀 별도로 있는데, 그 입시 결과와 대기업에 이제 공개되어 있는 입시 결과가 좀 상이할 수 있다라고 앞선 동영상들에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떤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공개를 하는지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좀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70% 컷을 중심으로 해서 공개를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각 대학들이 공개하는 컷 기준 같은 경우에는 뭐 50% 컷도 있고, 그 다음에 평균 등급도 있고 한데, 실제로 이제 이 70% 컷은 제가 봤을 때 이제 매년 조금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0% 컷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뒤에서,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정도, 네, 요 정도에 이제 해당하는 이제 성적대이기 때문에, 요 성적대 같은 경우는 매년 이제 해마다 좀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좀 감안하시고, 그래서 각 대학에서 공개한, 또는 이제 각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는, 이제 그 학교 자체의 입시 결과 자료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자체적으로 공개한 자료와 대기업 자료를 서로 좀 비교를 해서, 이제 좀 참고 자료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참고 자료로 충분히 좀 활용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지금부터 서울 쪽에 있는 대학들, 그 중에서 생명계열 관련된 학생부 교과 전형 입시 결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뭐 건국대부터 시작을 하는데 학교 배열 수는요, 가나다 순으로 배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입시 결과를 볼 때 단순히 뭐 몇 등급이 합격했을까? 이것만 보지 마시고 학교별로도 이제 다양하게 입시 결과에 차이가 좀 발생할 수 있는 거, 제가 이제 시작 부분에서 늘 처음에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 기본적으로 전형 방법, 그러니까 모집 방법 자체도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또 다를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이외에도 이제 반영 교과, 그러니까 어떤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지, 아무래도 이제 뭐 학생부 교과 전형이니까 반영 교과가 어떤 교과목들을 반영하는지에 따라서 또 입시 결과가 다양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입시 결과 살펴보실 때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 공개되어 있는 입시 결과는 각 대학별로 환산 내신을 뽑았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순수 내신 등급 말고 여러분들의 내신 등급을 가지고 각 대학별로 이제 환산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꼭 비교해 보고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건국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자료들을 보면은 어떤 이제 특정 대학에 생명 관련된 학과들이 많은 학교도 있고 조금 적은 학교도 있고 아예 이제 생명 관련된 학과가 없는 학교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 홍대 같은 경우에는 생명 쪽 관련된 학과를 찾아보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해당 계열들이 많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개설되어 있는 그런 대학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좀 선호도가 높은, 그러니까 생명 쪽 자체가 이제 특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선호도도 그만큼 높다라고 하는 점들을 좀 감안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학교가 바로 건국대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건국대 같은 경우에 이제 생명 관련 이제 제가 생명 키워드만 가지고 지금 뽑아본 내용인데 뭐 이거보다도 더 많은 학과가 또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 생명공학, 그다음에 융합생명공학, 생명과학 특성학과, 그다음에 생명과학 대학 자유전공학부. 이거는 이제 올해 신설이 된 모집 단위겠죠. 자, 그래서 뭐 이거 이외에도 뭐 동물생명 관련된 학과들도 있고 뭐 여러 개의 학과들이 있는데 그런 학과들 지금 뭐 다 살펴보기보다는 네, 기본적으로 생명 관련된 계열들 학과들이 어느 정도 입결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직접 건국대 내신으로 환산을 해 보신 다음에 비교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자유전공학부를 제외한 나머지 모집 단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모집 인원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뭐 이제 아마 이제 서울 쪽에 있는 학교들 입시 요강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서울 쪽에 있는 대학들은 여전히 뭐 학생부 종합전형 모집 인원이 교과 전형보다 상당히 더 많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통계적으로 좀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건국대 같은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하지 않고 그거는 신설된 자유전공학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전형 방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교과 전형이지만 교과 성적 100%가 아니라 서류 30%가 들어간다는 점은 이미 앞선 다른 계열들 입시 결과에서도 좀 비교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합격자들의 입학 성적을 한번 좀 살펴보면, 자, 경쟁률 자체는 전년도에 비해서 대부분 다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그 하락폭이 큰 학과도 있었고, 경쟁률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좀 작은 학과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지금은 4대1 이상 경쟁률이 하락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하락폭이 좀 컸다는 거고, 그 중에서도 융합생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토막 정도 날 정도로, 경쟁률 감소폭이 대단히 컸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입결 자체는 큰 변동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시스템 생명공학이 1.68, 그리고 융합생명공학이 1.52, 그 다음에 생명과학특성학과가 1.69였는데 그 성적들이 2024학년도에도 거의 비슷하게 재현이 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여기는 지금 서류 30%가 반영됐다 안 됐다 이 부분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고 서류 30%가 반영이 된다고 해도 생명 쪽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연계 전공, 연계 교과 과목들, 요 이수 현황들이 거의 일치할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서류 30%에서 일단 처지는 순간 뭐 여기서 회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조금 높은 성적대를 유지해 주는 게 좀 필요한 그런 모집 단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뜩이나 이제 그 모집 인원도 지금 많은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입시 결과를 토대로 해서 2025학년도 신설된 생명과학대학 자유전공학부 어떻게 이제 입결이 변화할지 한번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지원 여부를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고려대학교입니다. 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 생명과학부도 있고 생명공학부도 있고 그다음에 화공생명공학도 있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3학 7등급이고요. 그리고 고려대학교도 교과 100%가 아니라 교과 80에 서류 20%를 반영하는 그런 대학이다. 네, 그렇게 좀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경쟁률 같은 경우는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화공생명공학만 소폭 좀 하락했고, 나머지 생명과학이나 생명공학 같은 경우는 네, 경쟁률도 전년도하고 거의 차이가 없었는데, 자, 지금 이제
입시 결과만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생명과학이 1.55에서 1.38로 그 다음에 생명공학이 1.45에서 1.33으로 이전 연도보다도 거의 1등급 넘게 상승을 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물론 이제 고려대학교는 앞선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신 기준 환산 방식에 일부 변화가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2023학년도에 비해서 2024학년도에 지원자들의 내신 성적이 환산 내신이 전체적으로 한 0.1등급 이상 오른 거는 사실인데 어쨌든 그 높은 이제 내신 등급 환산 내신 등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3합7이라고 하는 높은 수준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1.3 정도 수준에서 지금 입시 결과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공대 쪽 공과대학 이제 학과들과 비교해 봐도 정말 이제 탑 클래스의 그 입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이제 그 고려대 지원하시는 수험생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 정도 이제 성적들 필요로 하다는 거 꼭 좀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특히 이제 이 생명계열 쪽 지원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서류 20%에서 거의 마이너스가 나타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뭐 고대 정도로 생각했던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뭐 의학 계열이나 메디컬 쪽 요쪽을 이제 염두에 두고 복수 지원을 했을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상당히 서류도 탄탄하게 갖춰져 있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고려대 이제 생명 쪽 계열 지원하시는 수험생들은 교과 내신 성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서류 관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해 보시고 지원 여부를 판단하시면 좋겠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국민대 임산생명공학 같은 경우에는 자, 전년도 2.03에서 자, 2024학년도 70% 컷이 4.65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도 70% 컷이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내려와 있어서 평균치를 한번 좀 살펴봤더니 대략 그 평균치 자체는 한 3.0 정도로 좀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70% 컷에 해당되어 있던 4.65 등급이 지나칠 정도로 조금 낮게 형성이 돼 있었던 거고 이 중에서 그러니까 지원자 중에 한 절반 정도는 거의 대부분 다 이전 연도하고 비슷하게 2점 초반대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좀 합격자 비율이 좀 높았다라고 하는 것도 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4.65라는 등급만 보시고 지원하시고보다는 그래도 2점 초반대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2합 6등급을 요구했었다라고 하는 점 상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삼육대입니다. 자, 삼육대 화학생명과학과 있고요. 12명 모집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2합 7등급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 교과 성적 100%로 일괄 전형 평가를 합니다. 자, 지금 입시 결과치만 놓고 보면 경쟁률은 소폭 하락하긴 했으나 입결 자체가 지금 3.87에서 3.06 쪽으로 3.06으로 상당히 이제 많이 상승을 했죠. 근데 이제 삼육대 같은 경우 거의 3점 초반대 근처에서 이제 입결이 또 교과전형 같은 거 형성될 확률이 좀 높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삼육대 화학생명과학과는 지금 전년도 3.06보다 조금 더 올라갈 여지도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삼육대 지원하시는 분들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수적으로 접근하신다면 좀 더 여유 있는 성적에서 지원해 보시는 게 어떨까? 네,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자, 다음으로 상명대입니다. 자, 상명대 생명공학 전공 같은 경우에 자, 2합 7등급 수능 최저 요구하고 있고요. 역시 교과 성적 100% 일괄 전형, 일괄 합산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 입시 결과는 지금 입결 등급만 한번 놓고 보면 경쟁률 소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시 결과 2023학년도 2.51에서 자, 2024학년도 2.37 등급으로 조금 더 상승을 해서 2점 초반대를 유지를 했다. 그러니까 상명대 이제 다른 자연이든 인문이든 지금 이제 교과 전형 입결을 보면 대략 한 2점 중후반 정도에서 형성이 되었었는데 역시 그 중에서도 생명공학 전공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네, 역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입시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입시 결과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으로 서강대입니다. 자, 서강대는 생명과학과, 그 다음에 화공생명공학과, 자, 두 개 학과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수영탐 중 3개 각 3등급 이내,
결과가 형성이 돼야 되죠. 자, 이 부분들 최저 학력 기준 잘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경쟁률은 뭐 생명과학과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했고, 그 다음에 화공생명공학은 이전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상승을 했는데, 네, 다른 모집 단위들 아시겠지만 작년에 서강대 같은 경우에 상당수의 이제 그 예상했었던 등급들보다 조금 낮게 형성돼 있었던 게 일반적이었지만, 어쨌든 생명 계열 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른 모집 단위들에 비해서 조금 더 높게 형성되었습니다. 근데 다른 모집 단위에 비해서 높게 형성됐다는 거지 절대적으로 제가 볼 때 높다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서강대 역시 지금 2024학년도 1.40, 1.43이지만 상승의 여력은 조금은 남겨놓을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40보다 조금 더 안쪽까지 이제 들어와야 합격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뭐 고대나 서강대 지원하는 학생들이 중복될 확률이 되게 높고, 거기다가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같은 라인에 비슷한 라인의 고대보다도 지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상당히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시 결과 자체, 그러니까 내신 등급 자체는 조금 더 올라갈 여력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원 전략 수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서울과기대입니다. 자, 서울과기대 화공생명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가 있고, 자, 지금 이 두 개 학과 같은 경우에,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2합 7등급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형 방법은 교과 성적 100%였습니다. 100%였고, 그 다음에 입시 결과는, 네, 화공생명공학이 1.77에서 1.73, 식품생명공학이 2.09에서 1.90으로 네, 생명계열 쪽 두 개에 관련된 학과가 둘 다 이제 입시 결과가 이전 연도에 비해서도 더 상승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뭐 이제 앞에 그 서울과기대 영상 관련된 입시 결과 비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에 교과 전형에서 입시 결과, 그러니까 모집 단위별 편차는 있겠지만 그래도 대략 한 2.2 정도 선 내외였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화공생명과 식품생명 쪽 같은 경우는 1점 후반대까지 70% 컷이 형성이 되면서, 그러니까 평균점 자체는 이거보다도 더 높다라고 하는 점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서울과기대 지원하시는 분들, 네, 충분히 지금 상승해 있는 이 입시 결과들 좀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 서울시립대입니다. 자, 시립대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과가 있고요. 자연과학대학으로 생명과학과가 있고, 자, 그 다음에 3합 7등급을 요구하고 있죠. 매우 높은 수준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다. 특히 수학 같은 경우랑 탐구에서도 이제 올해 상당수의 학교들이 많은 변화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학에서 기하미적, 영어 탐구에서 과탐, 네, 요걸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이제 좀 높은 기준치를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입시 결과는, 자, 경쟁률은 많이 감소는 했는데, 입시 결과가 지금 2023학년도 대기업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는 미공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합격자가 4명 이하였기 때문에 입시 결과 자체를, 네, 공개하지 않았었던 그런 형태였는데, 2024학년도 지금 공개된 입시 결과는 1.77 등급이었습니다. 70% 컷이. 자, 그러니까 뭐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도 불구하고 생명과학과의 입시 결과가 1.7대면 상당히 이제 좀 높은 입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근데 평균치를 감안한다면 한 1.6대까지도 지금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원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서울여대입니다. 자, 서울여대는 생명환경공학, 그 다음에 원희생명조경학과 두 개 학과 있고요. 자, 수능 최저는 2합 7등급입니다. 2합 7등급이고, 자, 그리고 입시 결과는 지금 생명환경공학이 2.28에서 2.05로 네, 더 올랐죠. 경쟁률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는데, 네, 상대적으로 지금 입시 결과가 더 높게 내신 등급이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생명공학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바이오 생명공학 같은 경우에 그 원희생명 조경학과 같은 경우에도 2.51에서 2.28로 지금 상승을 했다. 경쟁률은 별로 큰 차이는 없었는데 입결이 더 상승했다는 걸로 봐서 역시 생명계열 쪽이 높은 입결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성신여대입니다. 자, 성신여대 같은 경우 바이오 생명공학 있고요. 그 다음에
2합 7등급을 요구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2합 7등급 요구하고 이전 연도 2.04가 70% 컷이었는데 네, 2024학년도 경쟁률도 거의 절반가량 줄었고 네, 입시 결과도 상대적으로 조금 낮게 형성됐는데 성신여대 같은 경우 올해는 다시 이전 연도의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경쟁률도 지금 상대적으로 좀 낮게 형성이 되었었기 때문에 아마 2025학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과 입시 결과가 동시에 내신 등급이 상승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세종대입니다. 자, 세종대도 역시 모집 인원이 참 많지 않아서 그게 이제 좀 문제인데, 자, 어쨌든 생명시스템학부, 그 다음에 스마트 생명산업융합, 여기는 수능 최저 2합 6을 요구하고요. 교과 성적 100%입니다. 자, 그래서 생명시스템학부 같은 경우 경쟁률 소폭 감소하긴 했으나, 네, 입시 결과 자체는 그렇게 큰 편차가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1.91 정도를 형성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생명산업융합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경쟁률 자체는 이제 조금 많이 감소는 했는데 입시 결과 자체가 2.04에서 2.14라고 하니까 네, 그렇게 편차가 매우 컸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이게 평균치도 아니고 지금 70% 컷이었기 때문에 올해 쓰시는 분들은 항상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70% 컷보다는 조금 더 높은 내신 성적에서 지원 여부를 좀 판단해 보시는 게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 숙명여대입니다. 자, 숙명여대는 생명시스템학부, 그 다음에 화공생명공학부, 자, 두 개 학부 개설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2합 5등급입니다. 자, 그리고 입시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면, 자, 내신 등급이 이전 연도 생명시스템학부 같은 경우가 1.78에서 1.65로 지금 0.13 정도 등급이 오히려 더 상승했고요. 자, 그 다음에 화공생명공학부 같은 경우에도 1.77에서 1.60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교과 전형에서 숙명여대 다른 모집 단위들과 비교해 봐도 교과 전형에서 매우 높은 내신 등급을 형성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쟁률이 지금 한 4대1 정도 내외선이라고 하면 사실 높은 경쟁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높은 성적의 학생들이 지원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 정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으로 숭실대입니다. 자, 숭실대 의생명 시스템학부. 자, 역시 수능 최저는 2합 5고요. 자, 이전 연도 이제 입시 결과 한번 비교해 보면 경쟁률은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는데 입시 결과 합격자들 내신 70% 컷이 1.82에서 1.88로 소폭 하락하긴 했으나 역시 높은 내신 등급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략 이제 1.7, 1.8 정도 요 사이면은 일단 지원은 가능할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평균치 자체는 조금 더 높게 형성돼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비교해서 확인해 보실 필요 있고요. 자, 그리고 연세대 화공생명공학, 그 다음에 생명공학, 자, 두 개 학부 이제 제시가 되어 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2합 5회, 그 다음에 영어는 3등급이어야 된다. 대신 이제 국어, 수학, 탐구 중에서 수학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 요건 이제 수능 최저 신설된 건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전 연도에 지금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었던 이전 학년도의 입시 결과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다만 지금 이제 이전 연도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39, 1.42 정도 형성됐다는 거는 고대 쪽하고 비교해봐도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됐고 물론 이제 내신 산출 방식이 조금은 상이하기 때문에 환산 내신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선호도가 높은 생명계열 감안한다면 대략 한 올해도 수능 최저까지 적용한다고 했을 때 1.3에서 한 1.4 정도 형성이 되어야지 네, 교과 전형에서 합격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자, 다음으로 이화여대 생명과학과입니다. 자, 이화여대 생명과학과는 이전 연도 1.56에서 1.55로 거의 변동폭 없었고, 그 다음에 경쟁률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이죠. 이화여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인 미래인재 전형에 오히려 수능 최저를 개설해 놓은 그런 대학인데, 올해 이화여대 같은 경우 이제 기존까지는 일괄 전형이었죠. 그러니까
뭐 일괄 전형이라고 해도 이 교과 성적과 면접을 합산해서 일괄 전형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단계별 전형으로 바꿔서 1단계에서 5배수, 2단계에서 1단계 성적과 면접 20%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라고 하는 점을 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참 사실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화여대 2026학년도, 그러니까 내년이죠.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고3 때 치르게 되는 수시 전형인 2026학년도 수시 전형에서는 이 단계별 전형을 폐지하고 다시 이전과 동일한 일괄 전형으로 좀 돌아갔는데 과연 단계별 전형으로 펼쳐놓은 올해 1단계에서 경쟁률 5대1이 넘는 학과들이 어느 정도 나올지 이 부분을 좀 지켜보는 것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식품생명공학과도 참 있죠. 식품생명공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실 때 1.82에서 1.67로 역시 상승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화여대 같은 경우 자연계열이든 인문단이든 간에 대체적으로 이제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고 면접을 적용한다는 이런 특성들 때문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입결 자체가 매우 높은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대략 한 1.6에서 한 1.8 정도, 뭐 조금 이제 선호도가 좀 낮은 학과들이 한 1.9 정도까지도 갔었는데, 식품생명이라든지 생명과학과라든지 이런 학과들은 다른 모집 단위들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입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이 점 충분히 고민해서 지원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양대입니다. 자, 한양대 같은 경우는 생명공학, 생명과학 두 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 3합7, 원래 작년까지 없었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올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죠? 자, 새로 설치가 되었고, 그래서 전년도에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었을 때, 당시 이제 입시 결과를 한번 비교해보면 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1.1에서 1.2 정도 사이가 지금 70% 컷이었다. 그러니까 50% 평균치는 이거보다도 더 높았던 1.1대 정도 성적이 아니었을까. 뭐 근데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지 않는 상위권 대학 중에서 진짜 몇 안 되는 대학교였기 때문에 충분히 한양대를 이제 염두에 두고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좀 많았었고요. 그러니까 내신이 매우 높은 성적대 학생들도, 그러니까 뭐 1.0인 학생들도 한양대를 조금 안전하게 쓴다라는 생각으로 1.0인 내신 1.0인 학생들도 한양대를 지원하는 경우들을 제법 좀 봐왔었습니다. 저도. 자, 그런데 이제 올해는 어쨌든 수능 최저가 신설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입시 결과가 어떻게 될까? 뭐 지금 작년과 재작년에 1.1, 1.2보다 더 높아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생명 계열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좀 감안한다면 한양대 생명 계열도 역시 마찬가지로 입시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한 1.4에서 한 1.5 정도 요 사이 어딘가에서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이제 생명과학 계열 지원하시는 분들 이 입시 결과 충분히 좀 확인하시고,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뭐 정량 평가의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종에서도 역시 높은 수준의 입시 결과를 보여주는 학과가 바로 이런 생명과학 계열이다 라고 하는 점을 충분히 좀 감안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생명계열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저보다도 이제 더 많이 살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료를 더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제 그 관련된 생명계열들 지원하실 때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서 지원해 보시기를 바라고, 이제 점점 다가오는 이 수시 전형 원서 접수 이제 시작이 이제 곧 다가오게 될 텐데, 이제 대충은 어느 정도 좀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 놓으시고, 이제 실제로 이제 마지막에 한두 개 학교, 한 두세 개 정도 학교 좀 고민이 되신다면 그런 학교들은 경쟁률을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이제 좀 그 지원 전략을 신중하게 세워보시는 게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생명과학 계열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학과 쪽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기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조금 더 이제 날씨도 없고 막 힘든 때인데 좀만 힘을 더 내셔서 최선을 좀 다해 주시면 여러분들 모두 기대하던 그 이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도 좀 힘내시고 부디 수시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